아버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게 맞나요? 김지은은 5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모두 털어 산골의 황무지 7필지를 사들였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은 모두 그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죠. 10년간 홀로 아버지를 간병한 효녀가 상속받은 건 고작 편지 한 통뿐이었거든요. 반면 두 오빠는 25억씩 총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기억해라. 과연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무가치하다고 여긴 그 황무지에서 김지은이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반전이었습니다. 반전이 무엇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장례식장. 많은 조화가 놓인 빈소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고인은 김철수 회장, 향년 72세로 30년간 건설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죠. 김철수 회장은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로 성장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그의 장례식에는 정치인들과 재계 인사들이 조문을 오갔고 빈소는 3일 내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슬하에 두 아들과 한 딸을 두었는데 장남 김민수는 47세로 부동산 투자업을 하고 있었고 차남 김민호는 45세로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김지은은 42세로 지난 10년간 홀로 아버지를 간병해왔죠. 김민수는 평소에도 오만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자신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항상 큰 소리를 쳤고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간섭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김민수는 의료진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VIP룸을 요구했고 자신이 얼마나 성공한 사업가인지 자랑하기 바빴어요. 김민호는 형보다는 낫지만 허영심이 강해서 늘 체면을 중시하는 타입이었어요. 특히 자신의 증권업 경력을 자랑하며 투자에 대해서는 전문가 행세를 하곤 했죠.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도 김민호는 병실에서 주식 거래를 하며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고 간병비는 당연히 김지은이 혼자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김지은은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을 돌봤는데 오빠들은 그런 김지은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김지은이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버지를 씻겨드리고 밤낮 없이 간병하는 동안에도 오빠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비추는 것이 전부였죠. 그러면서도 병원비와 간병비는 김지은이 혼자 감당하라고 했어요. 김지은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꿈이었던 요리 관련 일도 포기했고 연애도 포기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져 갔습니다. 장례식 기간 동안에도 김민수와 김민호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사업 이야기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반면 김지은은 묵묵히 아버지 곁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했어요. 조문객 중 한 명이 김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정말 효녀네요. 10년 동안 아버님을 이렇게 정성껏 모시다니. 김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김민수의 부인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시집도 못 가고 아버님만 돌보더니 이제 뭘 하고 살려나? 벌써 40이 넘었는데 앞으로 누가 거들떠보겠어. 김민호의 부인도 거들었죠. 그래도 아버님이 뭔가 남겨주시겠지. 딸이라고 아무것도 안 주시겠어. 하지만 뭐 그렇게 많이는 못 받을 거야.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역시 아들이 집안을 이어가는 거지.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건데 아무리 효녀라고 해도 한계가 있지. 이런 말들을 들으며 김지은은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김철수 회장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대형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모습부터 대기업 회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들을 보며 감탄했지만 정작 김지은은 그 사진들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지리산에 올랐던 그 소중한 시간들 말이죠.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가족들은 김 회장이 단골로 이용하던 법무법인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는 55세로 김철수 회장과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신뢰받는 법조인이었어요. 그는 김철수 회장의 모든 법적 업무를 담당해왔고 유언장 작성에도 직접 참여했었죠. 법무법인 사무실은 강남의 고급 빌딩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었고 넓은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고인의 뜻에 따라 유산 분배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고인께서 남기신 전체 재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현금 50억 원, 부동산 15억 원, 기타 자산 5억 원으로 총 70억 원입니다. 김민수와 김민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70억 원이면 셋이 나눠도 20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었거든요. 김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군. 아버지께서 내가 장남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을 거야. 아마 35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김민호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나도 최소 25억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럼 지은이는 10억 정도겠지. 뭐 딸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이승훈 변호사가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장남 김민수님에게는 현금 25억 원을 상속합니다. 김민수는 잠깐 당황했어요. 25억 원이라니 생각보다 적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25억 원이면 자신이 계획하고 있던 부동산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차남 김민호님에게도 현금 25억 원을 상속합니다. 김민호는 조금 섭섭했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25억 원이면 주식과 펀드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어서 큰 수익을 낼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5억 더하기 25억이면 50억 원인데 전체 재산이 70억 원이라면 김지은이 받을 몫은 20억 원이 되어야 했어요. 김민수와 김민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아버지께서는 공정하시네. 지은이도 20억 받으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막내딸 김지은님에게는 이승훈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죠. 이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순간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김민수와 김민호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했어요. 편지라고? 그럼 지은이는 돈을 못 받는 거야? 김민수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 나머지 20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설마 우리가 더 받는 건가? 김민호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지은이가 돈을 못 받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도움을 청할 텐데 그때 적당히 도와주면 되겠네. 어차피 여자는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니까. 반면 김지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10년 동안 정성껏 아버지를 모셨는데 고작 편지 한 통이라니. 오빠들은 25억씩 받았는데 나는 편지 하나라고.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지은아,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아빠가. 김지은은 쪽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전부라는 거야? 아버지, 정말 이게 전부인가요? 김민수가 김지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지은아, 너무 실망하지 마. 아버지께서 딸에게 줄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어차피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는 10년 동안 아버지 간병하면서 용돈도 받았고 집에서 공짜로 살았잖아. 김민호도 가식적인 위로를 건넸죠.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담긴 편지잖아. 돈보다 소중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오빠니까 내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도와줄게. 하지만 김민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이승훈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김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는 김철수 회장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의아해했었어요. 가장 효성스러운 딸에게 왜 편지만 남기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고인의 뜻이라 어쩔 수 없었죠. 이승훈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머지 20억 원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민수와 김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전부 기부라니. 김민수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가족에게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승훈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고인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으로는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서면서 김민수의 부인이 김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 씨, 정말 안 됐어요. 시집도 못 가고 아버님만 돌보더니 결국 편지 한 통이네요. 저희 남편은 효자라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25억이나 받았으니까 이제 투자도 마음껏 할 수 있겠어요. 김민수의 부인은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시누이가 자신보다 못한 처지가 된 것이 은근히 기뻤거든요. 김민호의 부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래도 아버님 뜻이니까 받아들이셔야죠. 딸은 원래 시집 보내면 끝이잖아요. 예전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은 씨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김지은은 두 언니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거든요. 주변 조문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은 25억씩 받았는데 딸은 편지만 받았네. 참 옛날 사람이었나 보네. 아무리 그래도 10년 간병한 딸한테 그렇게 하면 되나?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반박했습니다. 뭘 그래? 아들이 집안을 이어가는 거지. 딸한테 많이 줘봤자 시댁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김지은 씨가 10년 동안 아버지 돌본 건 맞지만 그동안 의식주는 해결됐잖아. 또 다른 조문객이 거들었어요. 맞아. 요즘 시대에 편지라도 받은 게 어디야. 옛날에는 딸들이 아예 상속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김지은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더욱 위축되었어요. 그날 밤 김지은은 아버지가 살던 서울 성북동의 오래된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오빠들은 각자 강남과 분당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갔고 아무도 김지은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고 전기료와 가스료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김지은은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축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와 간병비로 자신의 적금도 거의 다 털어넣었거든요. 김지은은 아버지의 빈 침실을 바라보며 쪽지를 다시 펼쳐 읽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길이라니. 김지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추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와 함께 지리산에 올랐던 그 시간들, 산길을 걸으며 아버지가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죠. 그때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이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보러 올 거야. 하지만 김지은은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오빠들이 받은 50억 원이 훨씬 현실적이고 가치 있어 보였거든요. 핸드폰에는 형수들로부터 톡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김민수 부인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지은 씨, 저희 남편이 강남에 오피스텔 투자한다고 하네요. 임대 수익도 좋고 시세 차익도 기대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은 씨도 뭔가 계획 있으세요? 김민호 부인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희는 주식 투자 시작했어요. 증권업 경험이 있으니까 좋은 수익 낼 자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은 씨는 앞으로 뭐하고 사실 거예요? 혹시 취업 준비라도 하세요? 김지은은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더욱 초라해졌어요. 오빠들은 벌써 25억 원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신은 편지 한 통만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속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 후 김민수와 김민호는 각자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는 평소 관심 있던 강남 지역 고급 오피스텔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25억이면 프리미엄 입지의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살 수 있어서 임대 수익도 짭짤할 거라고 생각했죠. 김민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큰 소리 쳤습니다. 25억 정도면 강남에서 괜찮은 오피스텔 몇 채 살 수 있죠? 수익률 좋은 걸로 추천해 주세요. 임대 수익률이 최소 연 8%는 나와야 해요. 중개사는 김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요즘 강남 오피스텔 수요가 많아서 임대 수익률이 꽤 좋습니다. 이 물건들 한번 보시죠. 특히 이 단지는 지하철역 바로 옆이라서 공실률이 거의 없어요. 김민호는 증권업에 종사한 경험을 살려 주식과 펀드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요즘 코스피가 상승세니까 적어도 20%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바닥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하지. 김민호도 증권회사 VIP실에서 펀드 매니저와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25억 정도면 분산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겠네요. 국내 대형주 위주로 하고 일부는 해외 펀드에도 투자해 보시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요즘 상승세라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김민호에게 여러 투자 상품을 추천했어요. 이 상품은 연 15%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1년 후면 약 4억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해외 펀드는 달러, 강세시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오빠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은 곧 친척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추석 때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민수의 부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강남 오피스텔 세 채나 샀어요. 월 임대료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요. 벌써 임대 문의 전화가 계속 와서 선택하기 바쁘다니까요. 정말 부럽죠? 김민호의 부인도 지지 않고 거들었죠. 저희는 주식 투자로 벌써 몇 억 수익이 났어요. 역시 증권업 경험이 있으니까 다르네요. 이번에 반도체주에 투자한 게 대박이 났어요. 펀드 매니저도 저희 남편 실력에 감탄하더라고요. 친척들은 감탄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역시 아들들이 능력이 있어. 아버지가 잘 보고 많이 주신 것 같네. 25억씩 받아서 벌써 그렇게 불렸구나. 정말 대단하네. 그런데 지은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누군가 김지은에 대해 물어보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김민수의 부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아버님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 편지 하나만 들고요. 정말 안쓰러워요. 취업 활동도 해야 할 텐데 나이가 40이 넘어서 쉽지 않을 거예요. 김민호의 부인도 고개를 저며 말했어요. 10년 동안 간병한 게 편지 한 통 값이라니. 아버님도 참 냉정하시네요. 그래도 딸이잖아요. 친척 중 한 명이 의견을 보탰습니다. 그래도 딸이잖아.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데 뭐. 옛날부터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시대에도 아들이 집안대를 잇는 건 마찬가지지. 또 다른 친척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 아들이 집안을 이어가는 거지. 딸한테 많이 줘봤자 시댁에서 좋은 일만 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김지은 씨가 10년 동안 간병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숙식은 해결됐잖아. 이런 대화들이 김지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김지은은 친척 모임에 참석했지만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아무도 김지은에게 직접 말을 걸지 않았고 김지은도 굳이 나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계속해서 김민수와 김민호의 성공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형제가 똑똑하네. 25억을 받자마자 바로 투자를 시작하다니. 역시 사업 수완이 있어. 앞으로 몇 년 안에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날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지은은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내가 1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본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걸까?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냉정한 분이셨을까? 분명히 어떤 깊은 뜻이 있으실 거야. 그날 밤 김지은은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서 오래된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 지리산에서 함께 등산했던 사진들이 앨범 가득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늘 김지은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셨죠. 특히 지리산 등산 사진에서 아버지의 표정은 유난히 행복해 보였어요. 김지은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어. 분명히 무슨 깊은 뜻이 있으실 거야. 상속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김지은은 갑작스럽게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 버려진 땅들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로 매입한 땅은 평당 3만 원짜리 잡초만 무성한 야산이었습니다. 김지은은 마을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이 땅 팔고 싶어 하는 분 있나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박순자 여사는 김지은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박순자는 69세로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베테랑이었죠. 박순자는 김철수 회장과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김철수 회장이 젊었을 때 이 지역에서 소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되어서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아가씨, 이 땅은 정말 쓸모없어요. 농사도 안 되고 집 짓기도 어려운 땅인데 왜 사려고 하세요? 경사도 심하고 진입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개발하기도 힘들어요. 김지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도 사고 싶어요. 얼마인지 알아봐 주세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제가 이 일 30년 넘게 했는데 이런 땅 사겠다는 사람은 처음 봐요. 정말 후회할 텐데. 땅 주인도 팔리기를 포기했던 땅이에요.
하지만 김지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첫 번째 땅을 3천만 원에 매입한 후 김지은은 계속해서 그 일대의 땅들을 사들였어요. 두 번째는 평당 5만 원짜리 임야, 세 번째는 평당 2만 원짜리 휴경지였습니다. 모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쓸모없는 땅들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김민수가 급히 김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쓸모없는 산골 땅을 왜 사고 있어? 너 정말 미쳤구나. 그 돈이면 서울에서 원룸이라도 하나 사지. 김지은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오빠 아버지께서 분명 의미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김민수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무슨 의미야? 그냥 편지 한 통인데 거기서 무슨 의미를 찾는다는 거야. 정신 차려. 너 지금 완전히 미쳤어.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으로 정신이 나간 거야. 김민호도 김지은을 말리기 위해 직접 찾아왔습니다. 지은아, 형으로서 하는 말인데 그만해. 너 정말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이 너무 컸나 보네. 그런 황무지 같은 땅 사서 뭐 하려고. 차라리 그 돈으로 취업 준비를 하거나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 김지은은 두 오빠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빠들, 저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김지은이 가진 돈은 아버지 간병하면서 모은 적금 2억 원과 아버지가 살던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3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총 5억 원으로 산골의 땅들을 사들이고 있었던 거죠. 친척들 사이에서는 김지은의 행동이 큰 화제가 되었어요. 김민수의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아버님 돌아가신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저희 남편은 강남 오피스텔로 벌써 몇 억 벌었는데 지은 씨는 산골 황무지를 사고 있어요. 김민호의 부인도 걱정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러다가 정말 거지 될 것 같은데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나서서 말리기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도 김지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박순자에게 물어봤어요. 박 여사, 그 도시 처녀가 왜 우리 마을 땅을 자꾸 사는 거야? 뭔가 아는 게 있는 건가? 혹시 개발 계획이라도 있는 건 아니야? 박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이장님, 저도 모르겠어요. 30년 넘게 이 일했는데 이런 사람은 처음이에요. 아무리 말려도 안 들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혹시 그 땅에 뭔가 묻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개발 계획이라도 있는 건가? 금광이라도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김지은은 주변의 모든 반대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땅을 매입했어요. 5번째, 6번째 땅까지 사들이면서 이미 4억 원을 썼습니다. 박순자는 진심으로 김지은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지은아, 정말 그만해. 이 땅들은 진짜 아무 쓸모 없어. 내가 돈만 날리는 거야. 30년 동안 이 동네 살면서 이런 땅들 값 오른 거 한 번도 못 봤어. 김지은은 박순자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박 이모, 아버지께서 분명 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김지은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미 4억 원을 써버린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사들였어요. 박순자는 김지은을 정말 딸처럼 아끼게 되었지만 동시에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지은아, 내가 지금까지 산 땅들 다 합쳐도 제대로 된 농사 한번 지을 수 없어. 정말 그만두는 게 어때? 차라리 그 돈으로 서울에서 작은 가게라도 차려. 김지은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박 이모, 조금만 더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던 중 김지은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한 거예요. 은행 대출 담당자가 김지은에게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 현재 매입하신 토지들의 담보 가치가 대출금보다 훨씬 낮습니다.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고 기존 대출도 조기 상환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산골 땅이라서 시세도 불안정하고요. 김지은은 절망적인 기분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제가 가진 적금을 모두 해약할게요. 은행원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정말 한 푼도 남지 않는데 괜찮으신가요?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지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이 소식을 들은 김민수와 김민호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김민수가 김지은을 붙잡고 소리쳤어요. 지은아, 너 정말 미쳤어. 이제 정말 거지가 되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게 그렇게 충격이었어? 정신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김민호도 거들었죠. 지은아, 아버지가 그런 뜻으로 편지를 남기신 게 아니야. 제발 정신 차려. 우리가 25억씩 받아서 잘 투자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 반대로 가고 있어? 하지만 김지은은 두 오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은 이미 25억씩 받으셨잖아요. 저는 제가 받은 걸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김민수의 부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어요. 어머님, 지은 씨 정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러다가 저희까지 피해 볼 것 같아요.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그 애가 원래 고집이 세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아들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김민호의 부인도 불안해했어요. 혹시 나중에 저희한테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절대 안 준다고 해야겠어요. 저희도 투자한 돈 관리하기 바빠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김지은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석 때 친척 모임에서 한 친척이 말했어요. 지은이 그러다가 정말 거지 될 것 같은데 누가 좀 정신병원에 데려가는 게 어때? 정상적인 사람이 저런 짓을 하겠어. 다른 친척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정상적인 사람이 저런 짓을 하겠어.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으로 정신이 나간 거야. 오빠들은 25억씩 받아서 벌써 몇 억씩 벌고 있는데 김지은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참았어요. 마음은 너무 아팠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만이 유일하게 김지은의 편에 서주었어요. 비록 김지은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비난하지는 않았죠. 지은아, 내가 내 마음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 편이야. 힘들면 언제든지 이모한테 와. 밥이라도 같이 먹자. 김지은은 박순자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박 이모. 이모만이라도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김지은은 모든 돈을 쏟아부어 총 7필지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5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모두 투자한 거였어요. 통장 잔고는 정말로 바닥이 났고 이제 더 이상 땅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땅을 매입한 날 김지은은 그 땅에 직접 가봤어요. 잡초가 무성하고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황량한 모습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땅이었어요. 김지은은 그 땅에 서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게 맞나요? 정말 이 땅들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서 김지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김민수와 김민호는 자신들의 투자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며 득이만만했어요. 김민수는 강남 오피스텔 새 채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만으로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김민호는 주식 투자로 벌써 30%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자주 만나서 자신들의 성공담을 자랑했어요. 정말 우리가 현명했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지은이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김지은이 모든 돈을 써버리고 난 후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남겨주신 다른 단서라도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서재 한쪽에는 아버지가 30년간 써온 오래된 수첩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김지은은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업무 메모들이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이상한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지리산 관광벨트 개발 계획이라는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지은은 깜짝 놀라며 그 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죠. 2025년 정부 발표 예정, 케이블카 설치 구간, 관광특구 지정 예상 지역이라는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아버지께서 이런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건가? 수첩을 더 뒤적거리자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지리산 자락 토지 매입 가능성 검토, 개발 예정 구역 표시, 투자 시기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건설업계 내부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김지은을 놀라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가장 좋아하던 그 길목,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곳이 될 거야. 내가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 지은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김지은은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지리산에 올랐던 그 시간들,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지은아, 이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보러 올 거야. 그때는 단순히 산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미래의 개발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김지은은 급히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지리산 개발 계획, 관광특구 지정, 케이블카 건설 등의 키워드로 찾아봤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공식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김지은은 이승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아버지께서 생전에 지리산 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나요? 이승훈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김지은 씨,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나요? 김지은은 아버지의 수첩에서 발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님께서는 건설업계에 30년 계시면서 정부 관계자들과 친분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정보들을 미리 알고 계신 경우가 있었죠. 특히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관계자들과는 오래된 인맥이 있으셨어요. 김지은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정말 지리산에 개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이승훈 변호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버님께서는 항상 확실한 정보만 메모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마 어디선가 들으신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버님께서 직접 하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김지은은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아버지의 수첩을 펼쳐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기억해라. 이제 그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단순히 추억만을 남긴 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알려주신 거였죠. 김지은은 자신이 매입한 땅들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개발 예정 구역과 비교해 봤어요. 놀랍게도 김지은이 산 땅들이 모두 그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정말 저에게 길을 알려주신 거야. 김지은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미쳤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긴 선택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이 계획이 실현될까? 아니면 그냥 아버지의 추측이었을까? 김지은은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아버지의 서재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개인 금고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정부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회의록, 그리고 비공식 개발 계획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계획을 준비해 오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김지은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조금씩 알겠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김지은은 아버지의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길을 끝까지 믿고 가볼 거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통장에는 몇십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지은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일단은 아버지의 계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2025년 3월 15일 김지은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뉴스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정부에서 지리산 일대를 국립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대규모 케이블카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한 겁니다. 김지은은 TV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리산 자락에 총 1조 원을 투입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케이블카와 리조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은이 매입한 땅들이 정확히 그 개발 구역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어요. 뉴스에서 나온 지도를 보니 김지은의 토지들이 케이블카 정거장과 리조트 단지, 예정지 바로 옆이었습니다. 김지은은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고 뉴스를 다시 봤어요. 정말이야, 정말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그날 오후부터 김지은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박순자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은아, 뉴스 봤니? 내가 산 그 땅들이 개발 예정지라고 나오던데. 이게 정말이야? 3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야.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김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박이모, 아버지께서 정말 저에게 보물을 주신 거였어요. 곧이어 부동산 관련 업체들에서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토지 매입을 원하는 건설회사들, 투자를 제안하는 금융회사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한 건설회사 임직원이 김지은에게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 땅을 저희가 매입하고 싶은데요. 평당 500만 원에 사겠습니다. 김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평당 3만 원에서 5만 원에 산 땅이 하루아침에 500만 원이 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100배가 오른 거였죠. 또 다른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평당 600만 원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체 토지를 모두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리조트 개발에 참여하시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지은이 총 5억 원의
매입한 토지의 시세가 하루아침에 500억 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민수와 김민호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김민수가 급히 김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뉴스에서 나온 게 정말이야. 내가 산 땅이 개발 예정지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김지은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네, 오빠, 정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진짜 선물이었어요. 김민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넌 이제 정말 부자가 되는 거야.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거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김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빠들,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다만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김민수와 김민호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동시에 들려왔어요. 김민수가 투자한 강남 오피스텔들이 큰 문제에 빠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임대료가 폭락했고 공실률도 높아졌어요. 김민수는 매달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김민수 씨, 요즘 오피스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매물이 쌓여 있는데 세입자는 구하기 어려워요. 금리도 오르고 있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자만 해도 매달 1,000만 원이 넘는데. 중개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금 시세로는 매입가보다 30% 정도 떨어진 가격에나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김민수는 25억 중 이미 7억 원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김민호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면서 투자한 펀드들이 모두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김민호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김민호 씨, 현재 포트폴리오가 40% 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반도체주가 폭락하면서 피해가 커졌어요. 추가 투자를 하시거나 손절매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민호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40%요. 그럼 10억 원이 날아간 거잖아요. 증권업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는데. 증권회사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답했어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금리 인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됐어요. 지금이라도 손절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김지은은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을 접하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토지 수용을 위한 보상금 산정을 시작했는데 김지은의 토지들이 최고 등급으로 분류된 겁니다. 토지 보상 전문가가 김지은에게 설명했어요. 김지은 씨 토지는 케이블카 정거장 바로 옆이라서 보상금이 평당 800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개발 사업의 핵심 부지라서 보상금도 최고 수준이에요. 김지은은 믿을 수 없었어요. 평당 3만 원에서 5만 원에 산 땅이 800만 원으로 평가받는다니. 총 보상금만 600억 원이 넘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은 단순히 보상금만 받을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 지역에 펜션과 농장 체험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박순자가 김지은에게 조언했어요. 지은아, 이 기회에 관광 사업을 해보는 게 어때? 케이블카가 생기면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올 텐데. 내가 직접 사업을 하면 보상금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김지은은 박순자의 제안에 눈이 반짝였어요. 박 이모,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날 저녁 이승훈 변호사가 김지은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는 김지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어요. 김지은 씨,
사실 아버님께서 제게 맡기신 게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뉴스가 나오면 전해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김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뜻이겠구나. 아버지는 30년간 건설업계에서 일하면서 정부의 개발 계획을 미리 알게 되었단다.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투자하면 내부자 거래가 될 수 있어서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버지는 내게 그 기회를 주고 싶었어. 내가 가장 현명하고 인내심이 강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오빠들에게는 당장 필요한 돈을 주었지만 너에게는 더 큰 미래를 준 거야. 김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편지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아, 아버지가 내게 진짜 바라는 건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해주길 바란다. 내가 어릴 때 함께 걸었던 그 아름다운 길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 잊지 마라. 김지은의 대성공 소식은 곧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민수와 김민호가 김지은을 찾아왔어요. 두 오빠의 표정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김민수가 김지은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형이 정말 잘못 생각했어. 내가 정말 현명했구나. 아버지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김민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너를 무시했던 거 정말 미안해. 25억 받았다고 우쭐했는데 결국 반 이상 날려버렸어. 내가 받은 편지 한 통이 우리가 받은 50억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였네. 김지은은 두 오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빠들,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다만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다르게 주신 거예요. 오빠들도 실패를 통해서 더 소중한 걸 배우셨을 거예요. 김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형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빚도 많이 졌고 자존심도 상했어. 김지은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오빠들, 제가 펜션 사업을 시작하는데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김민수와 김민호는 김지은의 제안에 감격했습니다. 형수들도 김지은에게 사과했어요. 지은 씨,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김지은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김지은은 오빠들과 함께 지리산 자락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살던 서울의 옛집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지리산에 아름다운 펜션을 지었습니다. 펜션 이름은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에서 철순의 산장으로 정했어요. 김민수는 펜션 운영을, 김민호는 체험농장 관리를 맡았습니다. 박순자도 김지은의 요청으로 펜션에서 함께 생활하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을 도와주었어요. 박순자가 김지은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까. 케이블카가 정식 개통되고 나서 철순의 산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펜션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약이 몇 달씩 밀릴 정도였어요. 김지은은 펜션 수익금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토지 보상금 600억 원에 더해서 지속적인 수익까지 생기게 된 거죠.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김민수가 김지은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아버지께서 정말 지혜로우셨구나. 우리한테는 당장 필요한 돈을 주시고 너한테는 평생 써도 남을 만큼 큰 재산을 마련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게 하셨고 김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도 깨닫게 해주셨어. 결국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알게 해주신 거야. 김지은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알겠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기다려주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었어요. 1년 후 철순의 산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지은이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연 것이었어요. 김지은은 매년 펜션 수익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지은이 장학금 전달식에서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이제 다른 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김지은은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행복해요. 오빠들과도 화해했고 박이모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김지은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딸을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김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펜션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어야 했거든요. 철순의 산장에서는 오늘도 전국에서 온 손님들이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지은과 오빠들, 그리고 박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펜션을 찾는 손님들은 단순히 숙박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따뜻함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김지은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철순의 산장은 단순한 펜션을 넘어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김지은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였던 거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당장의 달콤함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걸 김지은은 몸소 체험했어요. 김지은의 아버지처럼 때로는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큰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우며 성장하는 것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김지은의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